안녕하세요. 요즘 TV나 유튜브만 켜면 영양제 광고가 쏟아집니다. 하루 한 알로 20년 젊어진다는 광고, 이 영양제 하나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광고, 의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라는 광고까지. 정말 달콤한 메시지들이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내면 건강해진다니 마치 마법 같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런 광고들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영양제가 구원자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제에는 매달 수십만 원씩 쓰면서 정작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 당뇨약은 부작용이 무서워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영양제에는 큰 돈을 쓰면서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치료는 거부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은 서랍에 넣어두고 온라인 광고에서 본 영양제는 바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쉬운 해결책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겁니다. 운동하기는 힘들고 식단 관리는 귀찮고 생활 습관 바꾸기는 어려운데 영양제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모순적인 현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건강은 영양제가 아닌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곳에 돈을 쓰고 있었는지 말이죠. 먼저 노화의 본질부터 이해해봅시다. 사람도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새 차일 때는 고장이 잘 안 나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엔진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전자장치들도 말이에요. 하지만 같은 연식의 차라도 관리를 잘 받은 차와 그렇지 않은 차는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좋은 오일 쓰고 조심히 운전한 차는 20년이 지나도 새 차처럼 멀쩡하지만 관리 안 받은 차는 5년만 지나도 온갖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노쇠지수라고 부릅니다. 노쇠지수는 영어로 프레일티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고장률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신체의 여러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오는 수치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이 지수가 0.02 정도입니다. 100개 기능 중에 2개 정도만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20대, 30대에는 대부분의 신체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0.1 정도로 올라가고 60대에는 0.2, 80세가 되면 0.4까지 올라갑니다. 100개 중 40개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지수가 0.7을 넘어가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노쇠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70세인데 50대의 노쇠지수를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50대인데 70대의 노쇠지수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양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영양제 시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2조 원, 전 세계적으로는 150조 원 시장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큰 시장이 형성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간편함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이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19년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일반인이 먹는 종합 비타민이나 단일 영양소 보충제들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77개의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였는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영양제를 먹어도 수명 연장이나 질병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오히려 일부 영양제는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 E를 하루 400IU 이상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늘어나고 전립선암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흡연자가 먹으면 폐암 위험을 오히려 18% 높인다고 하고요. 비타민 A도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 의사가 처방해준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화학 성분이라서 안 드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만 해도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심근경색을 30%, 뇌졸중을 25% 줄인다고 증명됐습니다. 혈압약인 AC 억제제는 뇌졸중을 40%, 심근경색을 20% 예방한다고 나와 있고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영양제에는 매달 수십만 원을 쓰면서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약은 거부한다니 참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면서도 정비소 가는 것은 거부하고 대신 행운의 부적을 달아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영양제가 전혀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 비타민 B12가 부족한 채식주의자,
철분이 부족한 임산부, 협산이 필요한 임신 계획 중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보충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 정말 부족한지 확인한 후에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진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 관리. 두 번째, 체계적인 운동. 세 번째, 뇌 자극과 사회적 교류. 네 번째, 건강한 식습관.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제질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질환들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혈관이 망가지면 뇌에도, 심장에도, 콩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뇌혈관이 손상되면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실제로 치매 환자의 70% 이상이 혈관성 치매거나 혈관 문제가 복합된 알츠하이머입니다. 순수한 알츠하이머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혈관 손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잘 드시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이에요. 어떤 영양제보다 훨씬 확실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고혈압만 해도 그래요. 혈압이 14,090 이상이면 치료받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루시거나 거부하세요.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고혈압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상 없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켜서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을 일으키거든요. 두 번째, 체계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물론 걷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노화를 늦추려면 4가지 운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이죠.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같은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주 3에서 4회,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도는 운동하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가 적당해요.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 1년에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30대부터 시작해서 80세가 되면 20, 30대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워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효과적입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운동들이요. 처음에는 5에서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시작해요. 어깨가 아파서 머리를 감기 어렵다거나 허리가 아파서 신발끈 매기 어렵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죠.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좋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져요. 딱상은 노인에게는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한 발로 서서 30초 버티기, 눈 감고 서기, 일직선으로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뇌 자극과 사회적 교류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뇌 기능이 유지됩니다. 독서가 대표적인 뇌 자극 활동이에요. 책을 읽으면 기억력, 집중력, 상상력이 모두 자극됩니다. 하루 30분씩만 책을 읽어도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퍼즐이나 십자말풀이, 수도쿠 같은 게임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외국어를 배우면 뇌의 언어 중추뿐만 아니라 기억 중추도 함께 자극됩니다. 실제로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이 4에서 5년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악기 연주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요리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메뉴를 계획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에 맞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계획 능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활동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교류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인지 기능이 빨리 떨어집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에 가장 복합적인 자극을 주거든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동호회나 종교 활동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에서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재료거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석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통곡물도 중요해요. 흰쌀, 흰 밀가루보다는 현미와 잡곡,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일주일에 2에서 3회는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뇌 건강에 좋은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호두와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줄이세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 위주로 먹는 식단인데 이런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40% 낮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영양제도 이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5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무서워요.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뇌도 손상시켜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음악 감상, 취미 활동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잠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푹 주무세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너무 늦게 식사하지 마시고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그러면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양제에 매달 20만원, 30만원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1년이면 300만원이에요.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헬스장 등록비로 1년에 100만원, 수영장이나 요가 수업료로 100만원, 건강검진이나 치과치료비로 100만원 쓰면 어떨까요? 훨씬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6개월만 해도 신체 기능이 10년 넘게 유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안티에이징이 어디 있겠어요? 영양제 먹고 이런 효과 본 사람 있나요? 마지막으로 관점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노화라는 개념에 집착하세요. 안티에이징 즉 노화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향노화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즐기고 완성하는 거예요. 준비된 노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의 시기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노화 아닐까요? 주름이 없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름이 있어도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게 더 멋있지 않나요? 실제로 100세 넘게 사는 장수인들을 연구해보면 특별한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적당히 먹고 잠을 잘 잡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정리하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고 4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고 뇌를 자극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연식품 위주로 먹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충분히 자는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어요. 영양제 살 돈으로 헬스장 등록하고 수영 배우고 요가하고 새로운 취미 배우세요. 그게 진짜 투자예요. 건강은 광고 속 화려한 포장지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건강한 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력 없는 건강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얻는 진짜 건강은 분명히 가능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